여러분, 지금 제 손이 떨리고 있습니다. 11, 12화에서 터진 이 반전을 보고 계시나요? 우리가 지금까지 예측했던 모든 시나리오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지은호가 이미 자신의 입양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어요. 그동안 우리는 뭘 본 거죠? 지은호가 충격받고 괴로워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그 모든 예측이 빗나간 거예요. 우리의 충격과 함께 다음 주를 예측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충격. 지은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잠깐만요. 다시 생각해 볼까요? 지은호가 입양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그동안 그녀의 모든 행동을 새롭게 해석해야 합니다. 양부모를 아빠, 엄마라고 부를 때마다, 지강호와 장난칠 때마다, 가족 사진을 보며 웃을 때마다 그 모든 순간이 연기가 아니라 진심이었다는 뜻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두 번째 충격. 완전한 동화, 완전한 가족. 더 놀라운 건 지은호가 입양이라는 신분을 완전히 잊고 진짜 친딸로 살았다는 점입니다. 지은호는 친양자 입양 사실을 중학교 때부터 알고 있으면서도 완전히 친누나로 동화되어 살았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지은호에게는 혈연이냐 아니냐가 전혀 중요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저 가족이었어요. 완전한 가족이었던 거죠. 세 번째 충격. 친모에 대한 무관심. 그렇다면 지은호는 왜 친부모를 찾으려 하지 않았을까요? 친양자 입양은 친생부모와 완전히 법적 관계를 단절하는 제도예요. 서류상으로도 친부모의 이름조차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정말 찾고 싶었다면 방법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은호는 전혀 시도하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필요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미 완벽한 가족이 있었으니까요. 네 번째 충격. 고성이의 더 깊어진 절망. 자, 그럼 고성이는 어떨까요? 지금까지 고성이는 딸이 자신을 그리워할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언젠가는 친모를 찾으려 할 거라고 기대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지은호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이게 고성이에게 얼마나 큰 충격일까요? 자신이 버린 딸이 자신을 전혀 그리워하지 않는다는 현실 말이에요. 다섯 번째 충격. 지강호만 몰랐던 진실. 가장 충격받은 사람은 지강호예요. 지강호만 이 사실을 몰랐다는 점이에요. 양부모는 당연히 알았고 지은호도 알았는데 오직 지강호만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 지강호가 친누나도 아니잖아 라고 소리치는 순간 얼마나 아이러니한가요? 지은호에게는 이미 의미 없는 구분이었는데 지강호만 이것 때문에 분노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가 분노한 건 단순해요. 누나가 돈을 다 써서 자기가 축구 레슨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말이 될 수 있지만 이건 막내 특유의 덩치만 컸지 초등생 수준의 정신 연령이라고 봐야 할 정도예요. 여섯 번째 충격. 모든 예측의 붕괴. 우리가 예상했던 시나리오들을 다시 보세요. 지은호가 충격받을 것이다. 아니에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지은호가 친모를 찾을 것이다. 아니에요, 관심도 없어요. 지은호가 정체성 혼란을 겪을 것이다. 아니에요, 이미 확립되어 있어요. 모든 게 빗나갔어요. 일곱 번째 충격. 진짜 갈등은 이제 시작. 그렇다면 이제 진짜 갈등은 무엇일까요? 지강호의 배신감이에요. 자신만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분노 말이에요. 자신이 축구 레슨 못 받게 된 게 다 양누나 때문이라고 확대 해석하고 있어요. 누나만 아니었다면 다 자기가 누릴 수 있는데 억울하다는 거예요. 이해되면서도 너무 철없는 단순한 인간이에요. 그 돈 다 갚지 않으면 같이 못 산다고 했어요. 지은호에게 너는 어느 핏줄인데 출처가 어딘데 그렇게 뻔뻔하냐고 했어요. 와, 이건 정말 피를 끓게 하는 막장 발언이었죠. 엄마에게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양엄마는 둘 중 지은호를 선택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지은호가 소중한 거예요. 지은호가 남편이 돌아가신 후 망하게 되었을 때 다시 살 수 있게 모든 걸 해준 것이 그만큼 고마운 거예요. 몸으로 낳은 철딱선이 없는 아들보다 더 소중한 거예요. 물론 아들을 버린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친아들과는 언젠가는 다시 화합할 수 있지만 지은호와 한번 어그러지면 돌아올 수 없게 되거든요. 다음은 고성이의 딜레마예요. 딸이 자신을 전혀 찾지 않는다는 현실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까지 접근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차가운 야망과 뜨거운 모성의 사이에서 흔들릴 것입니다.
고성이는 딸 박영란을 완전히 꼭두각시 상품처럼 만들어서 유력한 집안과 결혼시키고 회사에 대한 권력을 장악할 야망으로 똘똘 뭉쳐져 있어요. 다음은 이지혁의 혼란이에요. 지은호에 대해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지은호의 이런 성숙한 모습을 보면서 애틋한 마음과 보호 본능과 연민이 일어나고 이것이 점차 사랑이라는 걸 알게 되어요. 11화 엔딩에서 보여준 두 사람 간의 복잡한 감정의 폭포수는 점차 사랑으로 합쳐져 갈 것 같습니다. 이지혁은 드디어 창업투자 콘테스트에 합격해서 1억 원의 자금을 투자받았습니다. 그리고 지은호에게 잔금 1,800만 원을 주지만 지은호는 200만 원만 빼고 돌려줍니다. 점심도 같이 먹지 않으려 해요. 아직 마음이 풀리지 않았어요. 이지혁은 그대로이지만 지은호는 이지혁에 대한 마음이 아직은 복잡해요. 지강으로 인한 충격, 과도한 일로 인한 과로로 쓰러져서 이지혁 사무실 침대에서 안정을 취하고 일어났습니다. 둘 사이에 시간이 필요할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불쌍한 박성재입니다. 자기는 아직 모르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도망간 엄마로 인한 아픔, 아버지와의 갈등, 좀 우유부단한 성격 등으로 힘들어하지만 지은호를 향한 자신의 마음이 자라고 있는데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관계임이 밝혀진 거거든요. 그러나 이지혁의 여동생 이수빈이 대시하고 있어요. 꼬맹이 때부터 살뜰히 챙겨주던 오빠였음을 기억하고 육각형 남자가 바로 오빠라는 걸 깨닫고 본격적으로 오빠에게 다가가죠. 13화에서 대놓고 사귀자고 하는데 참 직진녀죠. 평생 꼬맹이로 생각해왔는데 황당해합니다. 그러나 이런 수빈에게 성재는 자기도 모르게 빠져들어가죠. 결정적으로는 지은호가 계모의 딸임을 알게 되면서 놀라지만 동시에 완전히 수빈과 가까워질 것 같습니다. 이 커플도 아버지 박진석의 허들을 넘으려면 시련을 각오해야 할 것 같아요. 8번째 충격 앞으로의 전개. 이제 핵심은 언제 어떻게 지은호가 고성이를 친엄마로 알게 되느냐예요. 친양자 입양 관계 증명서에는 친부모 이름이 없어요. 서류로는 절대 알 수 없어요. 오직 사람을 통해서만 가능해요. 고성이가 직접 고백할까요? 아니면 누군가 과거를 알고 있을까요? 양부모가 고성이와 어떤 관계였는지가 핵심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친구나 동업자, 더 나아가서는 지은호 양부의 여동생일 수도 있어요. 어느 쪽이든 입양 조건이 친양자 입양으로서 완전히 친부모와 단절하는 것이었고 양부모는 그걸 충실히 지켰습니다. 결국 밝혀지게 될 것 같습니다. 박진석도 처음에는 실망하겠지만 그 아픔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처의 경우와는 다른 케이스이거든요. 남편을 사별한 후였기 때문에 전처처럼 남편도 자식도 버리고 간 건 아니었고 다만 새 출발을 위한 것이었고 나중에 그토록 찾아서 도와준 걸 알고 이해하게 될 것 같아요. 마지막 충격. 진정한 가족의 정의. 이번 반전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해요.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 지은호가 보여준 것은 진정한 사랑이에요. 조건 없는, 구분 없는 완전한 사랑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드라마 역사에 남을 반전을 목격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50부작 중 이제 20%를 간 넘었습니다. 이렇게 초반 출생의 비밀도 밝혀진 것은 그것이 이 드라마를 견인하는 것은 아님이 드러났습니다. 갈등은 있지만 그보다는 더 큰 진정한 가족의 의미와 사랑을 풀어내는 향후 전개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쇼츠로 거의 매일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